결혼을 하신 분들 또는 안 하셔도 미혼이신 분들 또한 30대 요 나이대에 한번 들어봐 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오늘 내용이 있어서 내 집 마련, 부동산 첫 집, 실거주하는 집, 투자용보다는 실거주하는 집이 있는 30대가 집 한 채 믿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까불다가 인생 진짜 골로 한 방으로 갈 수 있다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이분 이야기를 예측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중요한 부분만 한번 구독자님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보다 띠동갑보다 더 차이나요. 30대 지금 초반이라 해야 되겠네요. 남자.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우연찮게 투자 모임 거기 가서 알게 되면서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얼굴 보고 하던 동생이라 그래야 될지 투자 관련돼서 모임에서 만났던 후배인데요. 아직 결혼은 안 했고 30대 초반에 이 후배 또 동생과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약간 촉이 약간 이상했던 물론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친구가 지금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느꼈던 바를 제가 그렇다 해가지고 이 얘기를 그 동생에게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친하다거나 본인이 물어본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최악의 상황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내 피셜을 돌려보면서 집 한 채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다들 집값 비싸다, 내 집 마련하기 힘들다,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 한 채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걱정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동생이 관심이 이 재테크나 투자 쪽으로 모임에 오긴 왔었지만 적극적으로 이 친구가 공부를 한다거나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막 내가 임장을 다닌다거나 돈을 열심히 모은다거나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20대 후반이었겠죠. 야, 저렇게 이른 나이에 이런 모임에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얼굴도 밝고 항상 긍정적이고 성격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번에 제가 만나서 이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부모님이죠. 집에서는 외동. 그러니까 이 남자 자식이 이제 외동 아들이고 귀하게 키웠겠죠. 부모님이 어느 정도 투자적으로 투자를 열심히 해서 여러 군데 건물을 산다거나 막 아파트가 많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실거주하는 부모님 실거주하는 집에 이 후배가 세 가족이 사는 거죠. 그리고 한 채가 집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방에 있는 3에서 4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고 예전에 이 부모님이 그러니까 좀 싸게 최초 분양을 받으면서 거기에 처음에 대출이 있었는데 대출을 받고 전세를 내줄 수 없으니까 이제 월세로 계속적으로 받고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해오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아예 은행 대출을 전부 다 상환을 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겠죠. 이 외동아들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최종적으로 아버님이 얘기를 해주신 게 나중에 너 결혼하면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뭐 애들 뭐 요즘에 부동산 투자 잘못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뭐 영끌을 한다 이렇게 가가지고 개고생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이거 집 나중에 결혼할 때 줄 테니까 뭐 서울에 막 강남에 몇십억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에 3에서 4억대 중신축 아파트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와이프랑 나중에 살면 되니까 엄한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일하는 거 똑바로 하고 그렇게 해라 라고 이 후배가 이번에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한박 웃음을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 어떤 분들은 저도 이제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옛날에 내 자산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막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경제적인 이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야, 이거 참 나는 그 집 한 채를 온전히 은행 빚을 다 갚고 소유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그런 시간 동안 갈아 넣었다는 얘기죠. 다른 투자를 해서 대출을 갚았다거나 또는 열심히 월급을 모아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걸 계약금에 하고 대출 빚이 있으면 매달 원리금 상환하고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쭉 우리가 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금수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식 나중에 결혼한다 해가지고 미리 아마 부모님들이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나중에 증여를
아마 받는 예정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친구의 이제 한바구스 아주 맑고, 이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이 크게 없겠다. 야, 정말 좋겠다. 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하는 돈인데 3에서 4억 뭐 3억 5천으로 잡아도 매달 지금 막 300만 원을 모은다 해도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 일입니까? 거의 300개월이나 걸리나요? 350개월이 걸리는 100만 원씩 모아서 엄청난 이 시간을 세이브를 해버린 거죠. 시간을 세이브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갑자기 다코스야. 너 배알이 꼴리는 거냐? 배 아파서 그러냐? 남 잘 되는 거 보고. 아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일부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친구가 그때부터 그나마 조금 있었던 이 투자 중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지금 거의 없어지면서 이 친구 이제 취미가 여러 가지가 생겼다. 취미가 이제 회사 다니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놀러 다니고 여행 동아리 이런 거 가입을 했거든요. 거기 한 번씩 국내 여행을 돌아다닌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커뮤니티 모임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동네 모임도 있다 그러고 들어보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관련돼서 막 이런 미팅, 물론 그거는 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뭐 모임도 다니면서 거의 이 친구가 나머지 지금 월급이라든지 들어보니까 지금 통장에 돈 모은 건 별로 없는데 이 미들 구석이 하나 생겼죠. 집에 여기 어머니한테 받을 아파트가 번지르르하게 저기 있다 보니까 그것도 대출도 없고, 그래서 내가 몸만 들어가서 세금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내주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이제 물려줄 집이 딱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좀 내려놨다 그래야 되나? 이 투자자나 스트레스 받는 공부라든지 절약이라든지 돈을 모은다거나 이런 거 없고 그대로 나는 저기 가서 결혼하면 살면 되겠다. 여자만 이제 나중에 와이프 될 사람은 구하면 되고, 지금 내 인생은 30대 초반 중반 이렇게 쭉쭉 흘러가면서 그냥 조금 즐기자, 이런 마인드로 가버렸다 보니까 이제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저 다코스를 할 얘기가 뭔지 예측이 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부모님이 물고기를 이렇게 물려주신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 잡는 법을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자식들이나 자녀들에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물고기를 그냥 주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산이 그냥 하루아침에 눈을 감았다가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3억 5천에 그냥 자산이 순자산이 그냥 나한테 생겨버린 거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좀 더 갈고 닦아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상위 입지로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거나, 부모님의 그냥 거의 증여받은 자산을 가지고 야 부모님 이걸 내가 다른 사람의 10년을 나에게 시간이랑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나 이거 컨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로 잘 삼아서 지금부터 열심히 돈 모아서, 또는 나중에 내가 결혼할 사람과 와이프랑 잘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더 상급지로 가서 더 내 자산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는 반대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통장에 돈은 이제 줄어가고, 이제 하루 한 달 벌어 한 달 그냥 여행 다니고 맛집 가고 사람을 만나서 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니까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부모님은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집을 열심히 몇십 년 동안 대출비 다 갚아가지고 물고기를 쉽게 얘기하면 딱 먹여줬는데, 자식은 이제 물고기를 잡을 방법을 부모님에게 묻는 게 아니고 이 잡아준 물고기를 계속적으로 먹으면서, 물론 집이 있으니까 사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이 친구가 10년 뒤 20년 뒤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혹시라도 이런 패턴으로, 소비 패턴 특히나 돈을 안 모으고 공부를 안 하고 그 집만 있겠죠. 그 집이 근데 엄청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런 건 아니겠죠. 시간이 지나면 9초로 가고 가격 방어가 안 되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부모님에게 증여받았을 때 3억 중반대 가격보다 더 낮아졌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더 문제는, 내가 부모님은 이제 그런 마인드가 있으셨죠. 내 자식을 위해서 집을 한 채 해가지고 결혼할 때 자금으로 보태줘야 되겠다라고,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은, 이거 집만 믿고 계속적으로 가다가 이 후배 자녀들, 그러니까 이게 물고기라도 있을까? 물려줄 물고기라도? 왜냐면 그 집은 자기들 노후 자금 결혼해가지고 말이죠, 주택연금 넣는다면 해야지 써야 될 건데, 이것을 물려줄 수는 없어. 본인의 나중에 노후 자금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그 젊은 시간 동안에 절약해서 돈 모아서 투자해서 내 자산을 늘린다거나 현금을 늘린다거나 시스템 소득을 만든다거나, 그런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당연히 물려줄 것도 실질적인 물고기도 없거니와 물고기를 잡는 방법 또한 이 후배가 지금 이 아까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세상은 바뀌고 시시각각 투자 재테크적인 것도 계속적으로 변화하는데, 그게 정하지 못해서 나중에 물려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보 지식도 없고 실제적인 물질적인 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한계에 갇혀버린다. 이게 오히려 이 집이, 물려준 집이 자산이 독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지금 저는 좀 무파심이지만 좀 처하게 되는 결과론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친구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정말 친한 동생이나 정말 아끼는 후배였다라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거의 잘 보지 않는 후배고 오랜만에 어떻게 우연찮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정말 부럽다, 야 부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그냥 감흥 없는 그냥 입으로만 제가 계속적으로 그냥 리액션을 하고 있더라는, 이 관련된 대화 또 만남 관련돼서 제가 느꼈던 바를 오늘 구독자님들과 특히나 30대 요때, 젊을 때, 결혼해서 애가 어리고 또는 신혼부부 애가 없을 때, 요때 좀 확실하게 마인드를 장착하고, 특히나 내 배우자가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과 결혼해서 두 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겠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 집을 물려주는 것에 또한 참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스스로 읽어나가겠다라는 이런 좀 적극적이고 좀 발전적인 방향성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더 넓게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긴 영상도 그래서 감사드리고, 역시나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항상 영상 댓글 주시는 분들, 의견 댓글 주시는 분들 정성 그걸 보면서 항상 힘을 받고 있다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까지 닥코스TV의 닥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